절대전략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시원스럽게 올라서 이 강세 흐름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질지, 단기 조정은 끝났는지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먼저 한마디로 오늘 장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어제 이제 지수가 한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도 하락도 결국에는 대형주들 시총의 비중이 큰 종목군들에 따라서 지수도 좀 일희일비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강세 움직임은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세요? 아니면 단기 조정이 끝나서 다시금 상승 움직임이 재개되는 그 시작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좀 단기 반등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향후 이제 변수들은 오늘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주치였던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하락을 이끌었었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1조 원 가량의 이제 순매수세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 쪽으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수급적으로 개인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니까 또 기관,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일정 넘게 샀는데 기관이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나와가지고 이 수급은 어떤 의미가 있나 좀 궁금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장에서 이벤트도 많았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몇 가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어제 이제 미증시가 이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증시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유럽 증시에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업종 이러한 이제 대형주들이 좀 일제히 어제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비슷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유로존 그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백신 접종이 조만간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한 또 전망이 지금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백신 이제 재고 부족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경기 재개가 좀 늦춰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또 우려감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러한 백신 접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좀 차익 실현 매물 즉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세를 지금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세로 좀 전환하면서 상승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될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적인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섹터가 바로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섹터로 건설 건자재 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을 이제 특별히 좀 확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건설 건자재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방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수급이 이제 이어질지 여부가 좀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속적인 이제 매도세를 보였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최근에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대체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러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재차 또 매도세가 좀 강화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주요 이제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한 1조 넘게 순매도세를 보였는데 지금 오늘 이제 시장 상승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향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재차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예탁금이 재차 이제 증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위에서는 3월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한 상황이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상당히 지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 종료 여부가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시장에 좀 중요한 좀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좀 지수가 또 상승하게 되면 재차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이벤트들이 좀 많죠. 오늘 밤에는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될 경우에는 이런 경제 상황을 주관을 하는 재무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갖게 되는데 한 외신에서 원래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청문회 가기 전에 그 모두 발언 원고를 입수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흔들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우리가 통 크게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래도 선반영이 되다 보면은 오늘 밤에 이 청문회 이벤트에서 뭔가 발언이 나오더라도 내일장에서 반응이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늘장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선반영되면은 내일장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은 해보는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달러 약세 추구를 이제 안 한다라고 그렇게 좀 발언을 한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좀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규모 이제 부양책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 추이가 좀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절대 전략 좀 어떻게 세워 나가는 게 좋을지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이번 주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단기 과열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좀 우려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되 어제 이제 정부 정책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건설 건자재 업종 당분간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재차 이제 친환경주가 좀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건설 건설재 업종과 더불어서 친환경주 쪽으로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오늘은 다 올랐더라고요. 중국에서 플라스틱 못 쓰게 한다 해서 제지주들이 오른다든지 이런 영향들도 좀 있었고 탄소, 수소, 2차 전지, 태양광, 풍력까지 다 올랐는데 이 중에서 특히 좀 더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꼽는 섹터가 있으세요? 네, 단연 지금 2차 전지를 2차 전지. 비롯해서 이런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사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러한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이런 이 섹터가 단기적인 이제 실적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정영훈 과장은 건설하고 권자재를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장에서도 GS건설을 비롯한 이런 건설주들이 52주 신고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가져가 보자. 정부 쪽에서 뭔가 통큰 이 결단의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하니 그 이전까지는 모멘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자 이런 시각이네요.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쪽을 조금 더 상대 메리트가 크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 기분 좋게 마무리됐는데요. 이런 흐름 주 후반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쌀쌀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진짜 쉬운 진단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